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사흘째 일정 그야말로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인들은 박 대통령을 두고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문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더 고생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라오뻥이요? 오래된 친구라고 그러는데. 예, 저도 뭐 중국말을 모르니까 예. 그냥 한글로만 된 걸로 보면 라오뽕류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랜 친구라고 하지만 아마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계적인 오랜 친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뭐 좀 유대감이 있다든지 예. 깊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통상 양국 간에 뭐 정상끼리 얘기할 때는 뭐 경제 비즈니스라든지 뭐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문제만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 문화적, 인문적 네. 그런 이런 코드가 맞는다든지 무슨 서로 간에 그 이해를 한다든지 아.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 든든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박 대통령에게 이런 칭호를 붙인 것은 예. 중국에서 한 600명 붙여놨다고 그러던데 이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네. 그 박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네. 그리고 중국의 여러 고전이나 철학 서적들에 대한 깊은 관심 네. 이런 걸 중국 사람들이 잘 알고 그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은둔의 18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인상을 좀 받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애독서로 꼽은 책이 바로 펑류란의 중국 철학사인데요. 네. 이게 어떤 책입니까? 예,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아까 우리 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독서를 했겠지만 예. 그 불의 사고를 당해서 청와대를 나와서 한 18년 동안 은둔하는 동안에 예. 아마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던 네. 것 같아요. 인문학적 소양이 엄청 높으신 것 같아요. 뭐 자서전이라든지 무슨 신문에 기고한 거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일기를 예.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책들이 있지만 아마 중국에 관련 중국 고전이라든가 철학 서적들이 큰 독서의 대상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은 또 더 나아가서 일기에다 메모도 하더니 94년쯤에는 한국 문인협회 회원으로도 가입됐다고 맞아요. 합니다. 정식 회원이세요. 네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신 책 중에 하나가 펑류란. 펑류란의 예. 그 중국 철학사 같은데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중국어가 짧고 그걸 예.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 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예.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를 봤을지 솔직하게 저는 그걸 읽을 만한 뭐 저기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책은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고 있어요. 맞아요. 지난 1월 10일 날 중국의 장주진 외교부 부부장 네. 아주 대단한 실력자인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네. 축하차 한국에 왔을 때 예. 제가 펑유란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렇죠. 예. 그런데 박 대통령 당시 당선자는 정확히 알았죠. 아, 이분은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구나.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책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써놓은 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 네. 이 책이 중국 춘추전국 시대부터 청나라 때까지 철학의 흐름을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참 많은 사연이 있는데 예. 펑유란이라는 이 철학자는 95세를 살다가 아주 장수한 분인데 예. 그 장수한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젊었을 때는 미국에 가서 듀이라는 그 실용주의 교육 철학자 밑에서 공부를 해서 예. 중국으로 돌아와서는 원래 서양 철학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사정이 어찌어찌 해서 중국 철학을 가르치게 됐고 예. 그렇게 가르친 결과물로서 한 권짜리 중국 철학사라는 책을 냈는데 예. 그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네. 나중에 그놈을 둘로 나눠서 보완을 해서 2권짜리를 냈어요. 네. 이것이 중국의 국공내전 당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이 서양 쪽에서는 중국의 고전들을 제대로 소개한 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펑유란 선생은 당시 모택동과 싸웠던 장제스, 네. 장개석 쪽에 이 통치 기반의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복무를 하다가 예. 네. 장제스가 이제 패해서 예. 대만으로 이제 가야 될 때 예. 같이 가자라고 네. 했는데 나는 중국에 남겠다고 해서 남았다고 하는 말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에피소드로는 예. 이분하고 굉장히 다퉜던 라이벌 철학자가 있었는데 예. 호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비행기 안에 탔길래 나 저 사람하고 기분 같이 안 갔다고 내렸다는 에피소드 속설입니다만 그런 게 예. 있습니다. 대만 어쨌거나- 가려다가 마른 거네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은 중국에 남았는데 네. 그때부터 공산당에서 시련을 받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한 권짜리 책이 나왔다고 했죠. 네. 그 후에 두 권으로 다시 보완해서 나왔다고 했죠. 분권됐다고 그랬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입각에서 다시 써라. 아이고. 해서 여기에 또 개정판이 나왔는데 네. 아마도 한국에는 그 개정판은 내용이 하도 좀 이상해서 나오질 않고 예. 지금 번역돼 있는 거는 그 전권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그 책 개정되기 전 마르크스 예. 레닌주의에 입각한 중국 철학책이 아닌 책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말하자면 작가로서 수필을 썼을 때 어떤 월간 이제 에세이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동서양의 고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매일 일기를 쓰고 나를 돌아보며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던 때 만난 책이 중국 철학사다. 이거를 중국의 외무부 부부장이 우리나라 와서 즉각 그분이 그 저자가 제 스승님이다 해서 예. 이제 많은 사람이 알려지게 됐고 그 전부터 알게 됐습니다만 네. 이것이 또 중국으로까지 알려져서 네. 중국의 서점가에서는 이 책을 광고할 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애독하는 책이라는 문구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대단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공자 말씀도 많이 쓰시던데요. 네, 네. 공자는 이제 이번에 쓰신 거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론한 그랬죠. 겁니다. 네. 예. 근데 공자는 한 600년 전 물인데 사실 동양 철학의 핵심이 중국 철학이고 네. 중국 철학의 가운데에는 공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자는 역사적으로 시련을 받아요. 네. 중국에서 다른 나라 이론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우면 공자를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공자 같은 비판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택동 시절에 예. 그런 시절인데 요즘은 이제 자 부활했죠. 서구대로도 곤란하다. 공산주의도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자가 부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에게는 아주 중국의 지정적인 진짜 자존심 중에 자존심이기 때문에 공자를 인용하는 것이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고 유쾌하고 고마운 일이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인용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엔 내가 사람들이 말을 믿고 그 행실을 믿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도 행실을 살핀다. 물론 이것은 공자가 하신 말씀을 예. 네. 제자들이 기록한 정리한 논어에 나온 것인데 논어 예. 제5편의 공야장편에 나오는 겁니다. 예. 네. 논어는 한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자가 공부를 안 하고 낮잠을 자니까 예. 고목나무 밑을 갖고는 조각을 못하고 똥오줌이 들어있는 담벼락은 흙손질을 못한다. 너보고는 뭔 얘기를 더 하겠느냐.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 말만 믿고서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행실을 살핀다. 즉 북한 보고 예. 말을 요란하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비핵화 혹은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그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자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또 한 번 옛날에 그 일기장에 써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 공자왈 다 이제 그 책이 그렇게 있지만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몸이 말에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움 때문이다. 예. 이것은 아까 그 5편이나 그 앞편인 제4편 2인편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독서 노트에 이렇게 썼다고 대통령이 쓴 자서전 절망한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한 나를 움직인다 158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하려면 이 자서전이 제일 중요한 맞아요. 책입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번에 화제가 된 인물이 바로 삼국지의 조자룡이죠. 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조자룡이 첫사랑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정치 내시경에서 이 사람을 보는 눈의 키워드 중에는 조자룡이 있을 거라고 한 것이 있어 예. 오늘 약간은 부연이 됩니다만은 아. 뭐 또 질문하시니까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만 자서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랍니다. 삼국지를 열심히 읽었는데 예. 그 중에서도 나는 특히 조자룡이 좋았다. 돌이켜본데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가 등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다. 예. 조자룡이가 누굽니까? 조자룡은 사실은 유비 진영에서 권력 서열이 좀 낮은 사람입니다. 예. 관훈장이나 장비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러나 전투 전문가적 소양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맞아요. 킬러입니다. 네. 그런데 과묵하고 충성심 있고 아. 의리 있고 그래서 한국에도 사실은 삼국지 등장인물 중에서 조재룡 팬이 제일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게임도 나와 있고 만화책도 나와 있을 맞아요. 겁니다. 중국 사람들도 당연히 조재룡을 좋아하죠. 그 이것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중국 사람들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 칭화대 연설에서는 또 삼국지에서 나오는 제갈량이 네. 맞아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인용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속된 말로 하면 확 이렇게 가버리죠. 간다. 그래서 저속한 표현이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네. 중국에 지금 이번에 이제 내일 이제 시안 가세요. 이 시안의 의미라는 거는 뭘로 짚어보세요? 네. 예. 중국을 요즘에는 서해안 시대라고 하고 우리는 베이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안 이제 한문은 서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약 2000년 정도 수도를 했습니다. 예. 뭐 3000년 고도라고 하지만 주나라 무왕 때 예. 도읍지를 처음으로 개척했던 이후에 등장한 나라들이 13나라가 됩니다. 예. 그럼 다른 나라 다 할 것 없이 우선 진나라, 진시황, 그다음에 한나라, 그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이 당나라는 동양의 로마 제국이라고 했던 나라입니다. 예, 그렇게 예. 등장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예. 정통적인 역사의 뿌리이자 고향이자 출발점은 사실은 이 서안 시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송나라 때부터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쪽 시안이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한 것은 그 후에 있던 송나라, 그다음에 금나라, 그다음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그다음에 명나라, 청나라에서 한 1000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뿌리인 데다가 네. 시진핑 현 국가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네. 아버지 시중신가 이분은 예. 이쪽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공산혁명을 주도했던 분이고 시진핑 어렸을 때 이 근처 바로 가까이는 안다면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약 7년 동안 토굴 생활됐던 곳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으로 봐도 의미가 있고 옛날로 봐도 이런 뿌리니까 여기를 찾아가는 것 또한 중국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그럼요. 그래서 이런 오랜 친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아까 내일 방문한다 그랬는데 오늘 네. 방문하세요. 잠시 뒤에 이제 베이징에서 행사를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가시는데 중국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하나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엠바고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래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